할머니, 나 이제 무릎에 안 앉을래. 이상한 냄새 나니까. 그 말 한마디에 68살 박영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샤워도 매일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향수도 가끔 뿌리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 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이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안기고 가족들이 창문을 활짝 열지 않아도 되는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가 은근슬쩍 몸을 돌려 피하거나 딸이나 며느리가 방문을 열자마자 환기부터 하는 경우, 누군가 코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둘 때 혹시 내가 냄새가 나는 걸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의심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울엔 땀도 안 나잖아? 냄새도 덜 날 텐데.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겨울철에는 땀이 적게 나고 춥기 때문에 샤워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피부 표면에 남은 피지와 각질, 노폐물, 세균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피지 성분이 바뀌면서 생기는 노네날이라는 산화 지방 물질은 겨울에 더욱 강하게 채취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실내 건조함은 피부를 더욱 갈라지게 하고 그로 인해 각질이 늘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냄새는 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온 72세 김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겨울만 되면 저한테 잘 안 와요. 여름엔 제 무릎에 척척 올라오더니 겨울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김 할머니는 정말 깔끔하게 사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세수를 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샤워도 하셨고요. 그런데도 손주와 아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냄새. 그리고 그 냄새는 본인만 모르는 냄새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냄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씻기도 하는데 왜 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놓치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엔 땀이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고 채취가 강해지는 진짜 이유를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주가 다시 안기고 싶은 할머니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 시리즈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땀도 별로 안 나고 겨울이라 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겨울엔 땀이 안 나는데 왜 채취는 더 심해질까? 이것은 노후 냄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땀은 단순히 불쾌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땀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며 그 과정에서 노폐물과 독소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땀이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 때문에 땀 분비가 더 감소하게 되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땀이 줄어들면 그만큼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균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세균은 이 찌꺼기들을 분해하며 강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즉, 땀이 나지 않아도 냄새는 더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피지선의 활동도 바뀌게 됩니다. 노화된 피부에서는 노네날이라는 산화지방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노인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선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해 70대 절정에 이릅니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지 분비는 늘어나며 노네날이 산화되면서 더 강한 채취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 땀이 안 나서 괜찮다는 건 오히려 위험한 착각입니다. 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돼야 할 물질들이 피부 위에 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냄새의 근본 원인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젊었을 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민망했는데 요즘은 땀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저한테 냄새 난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땀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냄새가 생기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내가 왜 냄새 난다고 들었는지. 이처럼 냄새는 땀이 나는 것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몸속의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남아 냄새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일수록 샤워를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몸을 헹구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남은 찌꺼기와 피지를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냄새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철 냄새를 더욱 악화시키는 집안 환경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문을 닫고 지내는 실내 생활이 채취를 더 심하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냄새는 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겨울철에 냄새가 더 심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땀이 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땀이 나지 않아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남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 안에서 생긴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인다는 점입니다.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대부분 창문을 꽁꽁 닫아두고 생활하시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찬바람 맞으면 감기 걸린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난방기기를 틀어 따뜻하게 지내죠. 하지만 이게 바로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닫힌 공간에서는 채취, 땀, 피지 냄새, 입냄새, 음식 냄새까지 모두 공기 중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 냄새 입자가 그대로 집 안 전체에 스며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방문하자마자 환기부터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뭔가 쿰쿰해. 그 느낌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공기 중에 떠있는 냄새 분자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7세 박종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청소도 잘하고요. 창문도 닫고 진해서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손녀가 오면 자꾸 자기 방 가고 싶다고 그래요. 저랑 오래 안 있더라고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혹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창문 여시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추우니까 창문을 여는 건 여름에나 하는 거죠. 그 순간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냄새라는 건 우리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공간에서 퍼지고 옷에 배고 침구에 스며들고 공기 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쌓아두는 게 바로 닫힌 실내 공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후각은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은 냄새를 잘 못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불편해도 아무도 말 못하고 어르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거리감만 깊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하루에 2번, 단 10분씩만 창문을 여는 것. 아침에 1번, 해질 무렵 1번. 이렇게 하루 2번, 신선한 공기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도 집 안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방과 화장실은 환기를 더 자주 시켜주세요. 이 두 공간은 냄새가 쉽게 퍼지는 구역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냄새가 실내 전체에 영향을 주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1컵 정도 뿌려두면 냄새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나 작은 방향제도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환기와 통풍입니다. 냄새는 가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냄새가 심해지는 건 우리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도 큰 원인입니다. 특히 겨울철 문을 꼭 닫아놓고 사는 그 습관이 냄새를 가둬두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씻기는 씻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겨울철 샤워 습관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것 때문에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고도 모릅니다. 어떻게 씻느냐보다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겨울 냄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공기부터 시작하세요. 실내 공기를 자주 바꾸는 것만으로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매일 씻고 있어요. 샤워도 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요. 그런데도 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듣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냄새가 나는 원인은 단지 씻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씻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겨울이 되면 샤워 횟수를 줄이십니다. 춥기도 하고 감기 걱정도 있고 물이 차가워서 몸을 사리게 되죠. 그래서 하루 걸러 1번 혹은 사흘에 1번 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샤워 횟수가 줄어들면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더 쌓이게 됩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어르신일수록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노네날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쌓이는 축적량이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뜨거운 물입니다. 겨울엔 몸이 시리니까 당연히 따뜻한 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늘어나며 그 각질이 다시 세균의 먹이가 되어 채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씻어야 할 부위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 허리, 다리 같은 넓은 부위만 대충 헹구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냄새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접힌 곳이나 세균이 잘 자라는 특정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샤워해요. 그런데도 손주가 냄새 난다고 하네요. 그 말 듣고 너무 속상해서요. 그래서 저는 샤워하는 방법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 온도는 매우 뜨거움, 바디워시 없이 물로만 헹굼, 겨드랑이, 배꼽, 발가락 사이는 잘 안 씻음, 샤워 후 보습 없이 바로 옷 착용. 이 4가지만 바꿔도 채취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할머니, 샤워는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엔 제대로 씻는 법을 아는 것 자체가 냄새 없는 삶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 온도는 미지근하게 1840도 사이로 설정. 바디워시나 순한 비누로 거품을 내어 문지르기. 접히는 부위, 털 많은 부위, 땀이 나는 부위는 꼼꼼히 닦기.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기. 이 습관을 한 달만 유지하셨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손주가 제 무릎에 다시 올라와요.
예전처럼 안기고 같이 TV도 보자고 하네요. 냄새가 사라진 걸 저보다 먼저 느끼더라고요. 샤워는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가족 사이의 거리를 씻어내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히 겨울엔 이 부위를 놓칩니다. 모인 냄새의 핵심 지점 3곳. 이라는 주제로 샤워할 때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겨울철 냄새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잘 씻고, 잘 관리하면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샤워는 하는 것보다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경험으로 확인한 노인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곳. 그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냄새는 넓은 곳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좁고 덜 보이고 대충 지나치기 쉬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겨울철에 특히 관리가 어려워지는 곳이죠. 춥다고 급하게 씻고 수건으로 툭툭 닦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 앞에 서 보세요.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팔꿈치 안쪽, 무릎 뒤. 이 부위들에는 땀이 말라붙기 쉽고 각질이 쌓이기 좋으며 세균이 아주 잘 자랍니다. 특히 겨울엔 땀은 덜 나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지지가 쌓이기 때문에 이런 접힌 부위에서 강한 채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최영자 할머니는 샤워도 매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와 가슴 밑은 잘 씻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후 그 부분만 특별히 거품을 내서 닦고 잘 말리는 습관을 들이셨죠. 한 달 후에 손주가 할머니,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할머니는 한참을 제 진료실에서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머리 두피입니다. 이런 부위는 피지와 땀이 털 사이에 고이기 쉬워 세균의 온상이 되기 좋습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위입니다. 머리는 감지만 두피까지는 제대로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누칠만 하고 헹구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문질러야 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저와 상담 후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 전체를 꾹꾹 누르며 마사지를 하듯 씻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 결과 늘 모자를 쓰고 다니던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냄새 안 나요. 라며 그의 머리를 만져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 특히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면서 통풍이 안 되는 상태로 땀이 찬 채 유지됩니다. 그 땀은 마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냄새를 유발하는 균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그 냄새는 단순히 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옷, 바닥, 침대, 방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에서 냄새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발가락 사이까지 비누로 닦고 꼭 말린 뒤 양말을 갈아 신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두기 시작하셨어요. 그 후에는 며느리도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방문 안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 세 부위를 씻을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순한 바디워시나 비누를 이용해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으로 꼼꼼히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채로 속옷이나 옷을 입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겨울철 냄새의 90%는 세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1점, 접히는 부위. 2점, 많은 부위. 3점,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이 세 곳만 정확히 씻고 말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채취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가족과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피부가 건조할수록 냄새가 진해집니다. 겨울 보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샤워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보습 습관이 채취를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냄새의 90%가 특정 부위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꼼꼼히 씻고 확실히 말리는 것만으로도 채취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도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빠뜨리십니다. 바로 샤워 후 보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엔 이게 아주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를 바탕으로 피부 건조와 냄새의 연관성, 그리고 냄새를 줄이는 보습 습관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젊을 때는 스스로 기름을 만들고 수분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분 유지 능력은 떨어지고 피지는 산화되며 모네날이라는 냄새 유발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 현상이 훨씬 심해집니다. 왜냐고요? 첫째,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둘째, 샤워 후 보습을 하지 않으면 피부에서 남은 수분이 금세 날아가면서 각질이 두꺼워지고 갈라집니다. 셋째, 이 갈라진 각질이 세균과 접촉하면 강한 냄새를 내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건조한 피부는 단순히 보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냄새의 근원이 되는 냄새 공장으로 변하는 셈이죠.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샤워 후에 그냥 물기만 닦고 말아요. 보습제는 젊은 사람들이 미용 때문에 바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옷에서 먼지 냄새 같은 게 나요. 그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순자 할머니, 보습은 미용이 아니라 위생입니다. 겨울에 보습을 하지 않으면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생기고 그 각질은 곧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1점,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를 것.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점, 목 전체에 바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접히는 부위, 종아리, 발목, 팔 안쪽 등 자주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는 곳 위주로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3점, 순한 무향 보습제를 사용할 것. 냄새를 가리려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채취와 섞여 더 복잡하고 불쾌한 냄새를 낼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샤워 후 바로 로션을 바르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녀가 할머니, 요즘 냄새 안 난다고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냄새는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사랑받을 권리, 가족과의 거리,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보습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겨울철, 냄새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샤워 후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 오늘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엔 입냄새도 심해집니다. 구강 건조가 부르는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난방이 심해지는 겨울철, 입에서 나는 냄새는 생각보다 더 강해지고 그 원인은 대부분 입안의 이곳에 있습니다. 채취 관리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엔 또 하나의 문제를 많이 호소하십니다. 바로 입냄새, 그것도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는 입냄새입니다. 선생님, 저는 양치질도 하루 3번씩 해요. 그런데도 손주가 가까이 안 오고 말할 때 슬쩍 얼굴을 돌려요. 제가 입에서 냄새가 나나 봐요. 이런 상담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치아 때문이 아닙니다.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에 더욱 심해지는 입안의 건조함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그 공기를 하루 종일 마시고 생활하다 보면 입안의 수분도
점점 말라가게 되죠. 특히 밤에 자는 동안엔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침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하며 입안의 청결을 유지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침이 줄어들면 입속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가스가 바로 우리가 맡는 입냄새의 실체입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김정희 할머니는 말할 때마다 입이 마르고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혀도 닦으시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혀는 그냥 물로 헹구는 정도죠. 닦아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바로 이겁니다. 입냄새의 70% 이상은 혀 위에 쌓인 백태와 세균에서 비롯됩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아무리 칫솔질을 해도 입냄새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겨울철 입냄새 관리법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혀 클리너 사용하기.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플라스틱 도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혀를 부드럽게 23번 쓸어주는 것만으로 입안 세균의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둘째, 무설탕 껌 직후나 입이 마를 때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고 입안이 자연스럽게 촉촉해집니다. 단맛 나는 일반 껌은 오히려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셋째, 물 자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말할 때 입이 마를 것 같으면 조금씩 물을 마셔주는 습관.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도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지 2주 만에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이제 좋은 냄새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었다고요. 입냄새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겨울엔 더 조심해야 하는 계절일 뿐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가까운 거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편안해지려면 입안의 건조함부터 먼저 살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침구와 옷이 만든 악취의 정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배어있는 옷과 이불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몸은 씻었는데도 방 안에 냄새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불에서 나는 건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엔 아주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냄새, 이불과 옷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몸이 닿는 물건들, 특히 침구류와 의류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선 소홀하십니다. 냄새라는 건 단순히 피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서 나온 피지, 땀, 각질이 옷과 이불에 스며들고 그게 다시 냄새의 근원이 되어 되풀이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샤워는 매일 하는데 손녀가 자꾸 제 방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어요. 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꼭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불은 얼마나 자주 빠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겨울엔 더 안 빠는 것 같아요. 두툼하니까요. 여기서 냄새의 원인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침대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매일 68시간 땀과 피지가 배어드는 곳이죠.
특히 겨울철엔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땀 배출이 많아지고 그 땀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세균이 증식하는 환경이 됩니다. 게다가 두꺼운 겨울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은 자주 갈아입지만 외투나 두꺼운 바지는 며칠씩 반복해서 입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덧옷의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하고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속옷은 매일, 겉옷은 34일에 한 번 세탁하기. 특히 안에 입는 내복이나 티셔츠는 피부와 직접 맞닿기 때문에 꼭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2. 침구류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기. 이불 커버,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에서 나온 피지와 땀이 가장 많이 묻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가장 먼저 나는 위치입니다. 3. 햇볕에 말리기. 겨울이라도 맑은 날에는 이불을 밖에 널어 햇볕을 쬐게 해주세요. 햇볕에는 자연 살균 작용이 있어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4. 세탁이 어렵다면 뿌리는 섬유 탈취제 햇볕 건조병에. 겨울 이불처럼 무거운 제품은 자주 세탁하기 어렵죠. 이럴 땐 소독 기능이 있는 섬유 탈취제를 뿌리고 창문 앞에 걸어 햇볕과 바람을 쐬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이불 커버를 일주일에 한 번,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 바꾸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외투도 3일 이상 입지 않고 갈아입었죠. 몇 주 후 그 손녀가 방에 들어오더니 창문을 열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 곁에 앉았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냄새는 우리 몸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더 강하게 남습니다. 특히 침구와 옷, 이 두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방 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 안 냄새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겨울 환기와 공기 정화 팁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환기는 여름에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편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불과 옷을 바꿨더니 방 안 공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남아있다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는 바로 냄새가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우리 몸에서 나오고 그 냄새가 옷과 이불에 스며들고 결국 공기 중에 떠돌며 공간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겨울엔 추워서 창문을 못 열겠어요. 문을 열면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요.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몸에서 나오는 채취, 음식 냄새, 화장실 냄새, 먼지, 습기까지 모든 냄새가 집 안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7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저도 제 방 냄새가 느껴져요. 근데 저는 환기하는 게 번거롭고 그냥 참고 지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냄새는 냄새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공기의 질입니다. 계속 쌓이면 가족들도 피하게 되고 손주들도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2번, 딱 10분만 창문을 열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실내에 밤새 쌓인 이산화탄소와 냄새 입자들을 배출. 햇살이 드는 시간이라 냉기도 덜합니다. 오후 해 지기 전에 한 번 더. 집안 공기가 가장 무거워지는 시간대. 잠자기 전 신선한 공기로 리셋. 단, 그 이상 열 필요도 없습니다. 찬바람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코끝이 시릴 정도까지만 열어도 실내 공기의 질은 확 달라집니다. 거기에 이 팁을 추가해 보세요. 주방 화장실은 냄새의 핵심 지점입니다. 화장실에는 베이킹소다 1컵을 작은 접시에 담아 두세요. 악취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주방에는 커피 찌꺼기, 숯, 구운 귤 껍질을 건조해 놓아두면 은은한 탈취 작용을 합니다. 방 안에 바람기를 만들어 주세요.
창문을 하나만 여는 것보다 맞은편 창문이나 방문을 살짝 열어 바람 통로를 만들어야 공기가 흐릅니다. 바람이 안 통하면 냄새도 머무릅니다. 세탁 후에도 옷이 마르지 않으면 냄새가 남습니다. 겨울철 빨래는 건조기 또는 보일러방에서 완전히 말리고 입으셔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입으면 냄새가 생기고 곰팡이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아침과 저녁에 딱 10분씩 창문을 열고 방의 작은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몇 주 후 아들이 아버지 방 공기가 맑아졌네요. 라고 말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손주가 방에 들어와 함께 앉아 TV를 봤답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감은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 없는 공간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겨울이더라도 당신의 공간은 따뜻하면서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겨울철 노인 채취와 냄새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걸 실천했을 때 정말 가족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90% 이상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8세 박영숙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냄새나요. 라는 말을 한 뒤 한동안 무릎에 안으려 하지 않던 손주를 보고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겨드랑이와 배꼽, 목 뒤를 꼼꼼히 닦고 샤워 후엔 꼭 보습제를 바르고 침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말도 없이 할머니 무릎에 앉더랍니다. 고개를 기대고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요즘은 향기 나요. 그 말을 듣고 박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안아준 건 손주가 아니라 인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도록요. 겨울철 노인 냄새 해결 9가지 실천 요약. 1점 하루 6컵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몸 안에 노폐물 배출. 침 분비 촉진. 2점 달에 가볍게 걷기 20. 살균 효과 체내 노폐물 배출. 3점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노폐물과 세균 제거. 4점 샤워 시 세 부위 꼼꼼히 씻기. 접히는 부위, 털 많은 부위, 발가락 사이. 5점 후 3분 이내 보습제 바르기. 피부 건조 방지 각질 감소 냄새 감소. 6점 클리너로 하루 한 번 혀닦. 입냄새의 주요 원인 제거. 7점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속옷은 매일 세탁. 냄새 원인 섬유 제거. 8점 하루 2회 10분씩 창문 열어 환기. 냄새 배출 실내 공기 순환. 9점 베이킹소다, 자일리톨검, 순환 섬유 탈취제 적극 활용. 냄새 흡수 입안 촉촉함 유지. 이 9가지 습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공간이 바뀌고 가족의 반응이 바뀌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나도 냄새 때문에 손주가 나를 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냄새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알고 나면 누구나 바꿀 수 있고 관리하면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과의 거리, 손주와의 스킨십,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되찾는 길. 그건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당신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지혜 채널은 당신의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